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미국의 연말 쇼핑 시작 시즌을 알리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임박을 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로 훈풍이 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숨고르기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주 한국 증시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거나 횡보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전문가에 따르면 공화당의 세제 개편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다음 주 뉴욕 증시와 한국 증시 모두 큰 폭으로는 상승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 증시는 주도주 없이 이슈에 따라서 관련 종목이 빠르게 상승하는 형태라며 많이 오른 종목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서 부담감이 있다며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760선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코스닥 지수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과열됐기 때문에 속도 조절 구간에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주목할 이벤트로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 발표와 그리고 11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키움증권연구원 또한 한국 수출 증가율 발표와 FOMC 의사록 공개 등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도 계속해서 증시 상황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마감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정현 앵커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코스피가 17일 장 막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2350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줄이더니 장 막판에는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스피는 미국 증시 훈풍과 또 원화 강세 지속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이 장중에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나타냈지만 개인과 기관의 거센 순매도세를 막아내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개인과 기관이 각각 798억 원 그리고 208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홀로 2862억 원을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자세한 코스피 지수입니다. 0.66% 오른 2534.79포인트에 장을 닫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스닥 기술주의 사상 최고가 경신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속적으로 급증에 따른 부담감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확대가 되면서 이 코스닥 지수가 8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수급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104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1726억 원 그리고 97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 하락한 775.85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음식료업과 섬유의복, 그리고 종이목재와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과 전기전자, 그리고 유통업과 운수창고, 보험과 제조업 등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반면에 화학과 의약품, 기계와 의료정밀, 운수장비와 전기가스, 그리고 건설업과 통신업, 금융업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다소 우세했습니다. 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000원가량 오르면서 279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와 LG화학, 그리고 포스코와 삼성생명,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오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와 달리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와 SK텔레콤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물산은 보합권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매매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고, 이어서 NC소프트와 삼성전기 순으로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 기관입니다. 기관에서는 삼성전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대한항공과 LG이노텍 순으로 문을 닫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외국인이 사마 콘덴서를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고, 이어서 넷마블 게임즈,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순으로 덜어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기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KB금융, 그리고 현대자동차 순으로 종료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 이어서 메디톡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기관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원익 QNC 순으로 사들이면서 문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덜어냈고,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원익 IPS 순으로 덜어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CJ ENM,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순으로 덜어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전거래 국내 증시까지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에 대한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주요 산유국들이 산유량 감산 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긴 가운데 이 미국 산유량 증가와 또 베네수엘라 국가부도 사태, 그리고 지속적인 중동 내 이슈 등 유가 등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부상하고 있는 탓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국제유가입니다. 네, 2.56% 오른 56.55달러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국제유가에 이어서 글로벌 증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증시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31년 만에 미국 세제 개편안이었습니다.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인 이번 세제 개편안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제 개편안을 올 연말 이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그런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다우지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입니다. 0.43% 내린 23,358.24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0.15% 내린 6,782.79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26% 내린 2,578.85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 이어서 유럽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럽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17일에 하락하면서 한 주 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유로화 강세와 부정적인 기업 관련 뉴스는 이날 유럽 증시를 압박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 참가자들은 기업 실적과 뉴스에 주목했습니다. 이 케이터링 업체 엘리오르는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17%나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이 카릴리온 그룹도 시장 기대보다 낮은 이익률을 기록하면서 45% 넘게 속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자세한 유럽 지수 영국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영국 지수입니다. 0.08% 내린 7,380.68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고, 이 프랑스 깍그 지수 또한 0.32% 내린 5,319.17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0.41% 내린 12,993.73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알아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2,536.05포인트 찍으면서 장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777.15포인트 찍으면서 오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현재가 279만 1,0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대자동차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27% 내린 15만 5,000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2,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3,500원 하락세 이어가면서 30만 9,500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1.12% 내린 채 이어갑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원가량 하락하면서 25만 5천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0.39%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롯데지주입니다. 62,100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주 대비 1,000원가량 오른 126만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08%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0.32% 내린 31만 5천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1,00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300원 상승한 31,400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96%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영풍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111만 9천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부터 계속해서 보합권 흐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광산업입니다. 120만 2천원의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1.80% 내림세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남양유업입니다. 6천원 하락한 68만 3천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등락률은 0.87%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롯데푸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하락한 56만 7천원에 오늘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1.82% 내린 119만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주 대비 22,0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21만 8,8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전주부터 계속해서 보합권 흐름 보이더니 오늘 월요일 오전장 20만 6천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전주 대비 150원가량 상승하면서 24,75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81%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서울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650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계속해서 보합권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M입니다. 전주만 해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현재가 37,500원에 출발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동서 종목입니다. 0.17% 내린 28,8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주 대비 1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CJENM입니다. 4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92,7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43% 오름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GS홈쇼핑입니다. 오늘 오전장 22만 4,700원에 거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밤 글로벌 증시와 그리고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부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자세하게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먼저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2,533.99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5,554억 원 크게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개인이 각각 4,418억 원과 1,267억 원가량 물량 덜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운수창고가 2%대 상승을 보였고 보험과 비금속 광물 등이 모두 1%대로 올랐습니다.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과 음식료품, 철강금속과 유통업, 종이 목재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은행과 운송장비, 의료정밀과 증권, 의약품 등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07% 오르면서 279만 1,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0.6% 올랐고 반면 현대차는 1.57%가량 내림폭 보였습니다. LG화학이 0.74%가량 올랐으며 포스코와 삼성생명 그리고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과 SK 등도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와 KB금융, 신한지주와 SK텔레콤 등은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LG이노텍은 3D 부문 실적 성장 기대감에 3.35%가량 큰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소식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항공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펜오션은 벌크선 운임 상승에 힘입어 3분기 연결 실적이 급증하면서 6.21%가량 상승폭 시현했습니다. 암니스와 아비스타는 각각 30%와 29.97%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암니스는 지난 금요일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은 406개, 하락 종목은 394개 종목이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4.37포인트 하락하면서 775.8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555억 원과 860억 원가량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은 1,223억 원 순매도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통신장비와 섬유, 의류, 그리고 음식료, 담배 등이 모두 2%대로 올랐습니다. 운송이 1%대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뒤를 이어서 IT 부품과 출판 매체 복제, 운송장비 부품과 기타 제조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 유통업과 의료정밀기기, 디지털 콘텐츠와 반도체, 제약과 금속, 화학과 정보기기, 컴퓨터 서비스 등은 내림폭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M, 바이로메드 등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신라젠과 로에는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바이오주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이 0.09%가량 내림폭을 보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55%가량 낙폭을 보였습니다. 바이로메드와 코미팜도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티슈진과 메디톡스 등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승 종목은 545개 종목이었고 하락 종목은 589개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가량 하락했습니다. 1,098원으로 마감하면서 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0.18포인트 하락한 334.1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신성통상 종목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롱패딩이 인기를 끌면서 롱패딩의 제조사인 신성통상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평창 롱패딩으로 불리는 평창올림픽 공식 라이언스 상품 구스 롱다운 점퍼는 현재 큰 인기를 끌면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에는 평창올림픽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 재입고됐다는 소식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하는 등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품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신성통상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출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2.7% 정도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3% 가까이 등락률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40원 상승한 1,33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풀무원 종목입니다.
풀무원이 4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최근 3분기 영업이익이 217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전에 기록했던 87억 원의 영업이익보다 약 150%가량 성장한 수치입니다. 두 번째 풀무원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출발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2.01% 정도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3,000원가량 상승하면서 15만 2천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영국 브렌트유가 연일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항공주는 유가와 환율 그리고 경기 변동 등 외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에 유가 하락에 따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시아나항공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현재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0.1% 정도 강보합권에서 흐름 형성하고 있습니다. 5원 상승한 4,845원 선에서 현재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입니다. 6거래일 만에 조정 나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가도를 달리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난 17일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3분기 실적은 1,9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03억 원을 기록하면서 다소 부진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4분기 실적에는 현재 시장 투자자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SK증권 측 추정치에 따르면 4분기 매출액은 5,02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306억 원을 기록하면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와 1%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에 인식되지 못했던 트룩시마 매출이 4분기에 정상적으로 인식될 예정이며 4분기 중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트룩시마 런칭에 따른 매출 증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 견인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오늘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0.12%가량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00원 상승한 8만 3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점거래일 특징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 마감이 됐던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0.20% 상승했습니다. 22,396.80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강세 여파에 장 초반부터 상승분을 대거 반납했지만 이틀 연속으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대만 가건 지수입니다. 역시 0.72% 상승하게 되면서 1,701.64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48% 내리게 되면서 3,382.91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안전한 대형주에만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가 되면서 하락에서 마무리가 됐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11월 20일 월요일 국내 시장 출발 흐름으로 돌아와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지수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현재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16%가량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2,537.7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23% 상승한 777.6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 양장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들 또 어떤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혼조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업종으로는 의약품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8% 상승률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섬유 의복 업종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1.54% 상승하게 되면서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음식료 업종과 기계 업종 그리고 유통 업종도 모두 계속해서 상승폭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최근에 부진했었던 은행주들이 다시 한번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0.64%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은행 종목들이 계속해서 동반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 업종도 점점 더 힘을 내면서 상승폭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철강, 금속과 의료 정밀 그리고 제조업종과 서비스 업종까지도 모두 소폭 오름세를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으로는 통신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주 3인방이 모두 약세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서 통신업종에 가장 많이 밀려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증권업종과 종이목재 그리고 운수장비업종까지도 현재 하락권에서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종목별로 한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강세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보합권에 들어서면서 0.07% 상승하고 있습니다. 279만 4천 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역시 소폭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12% 상승하고 있고요. 83,100원 선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 종목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 가까이 오름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59% 상승하고 있고요. 16만 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자동차주들은 또 다시 한번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파란불을 켜주게 되면서 1.27% 빠지고 있습니다. 15만 5천 원 하단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현대모비스까지도 1.17% 동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5만 2,500원 선에서 움직임이 나와주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의약품 업종 중에서 한미사이언스 종목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량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서 7.39%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2만 4천 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한미약품도 역시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신약 올리타가 이 뇌전이 폐암 환자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임상 결과 소식이 또 나와주게 되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5.52%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59만 3천 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오뚜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가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전일장 대비 2만 6천 원가량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 81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또 오늘도 항공주가 강세 흐름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한항공 종목이 현재 1.98% 상승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33,35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쇼핑 종목입니다. 현재 2.01%가량 상승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22만 8,500원 선에서 움직임이 나와주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저희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상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혼조권의 모습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상단권에서는 섬유 의류업종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45%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금속업종과 IT 부품 그리고 출판 매체 업종까지도 모두 상승하면서 시작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통신장비와 오락문화 업종 그리고 비금속 업종과 IT 하드웨어 업종까지도 모두 점점 더 힘을 내면서 상승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운송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0.78% 가장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업종과 운송업종, 그리고 유통업종까지도 모두 현재는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이 오늘은 또 밀려나게 되면서 1.60%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21만 5,700원 하단에서 매물대를 시연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 종목도 역시 쉬어가게 되면서 현재 보합권의 움직임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는 5%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점점 더 낙폭을 키워가게 되면서 현재는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주가는
63,400원 하단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TCK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CK 종목 오늘은 1.67%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64,9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HLB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3.66%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무려 62%가량 급등세를 나타내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3.41% 쉬어가게 되면서 현재는 39,500원 하단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CJ E&M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연이어서 사들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오늘은 1.41% 빠지고 있습니다. 91,0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 종목이 오늘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6.45%의 상승률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장 직후부터 점점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6,4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신라젠 종목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12% 상승률 확인이 되면서 현재는 99,2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0만 원 선을 다시 한번 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이 역시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현재 3.72% 상승하고 있습니다. 15,3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 한번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수급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현재 시각 유가증권 시장부터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오늘 외국인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230억 원가량 물량 담고 있고 개인은 74억 원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은 26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4억 원 정도 물량 담고 있고 외국인은 34억 원, 기관은 101억 원 정도 물량 더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228계약 그리고 기관이 56계약 정도 물량 덜고 있는 반면 개인은 210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양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알아보셨고요. 이어서는 각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KB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LG화학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골고루 잘하는 것이 주목받는 시점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2018년도 실적에 관한 전망부터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매출액입니다. 27조 3,28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영업이익은 3조 1,92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각 1년 전보다 6.5%와 8%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8년에는 화학과 정보 전자 소재 그리고 전지 사업 모두 실적 호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전망입니다. 특히 화학 사업의 2018년 영업이익은 2조 9,365억 원으로 2017년보다 4%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PE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지만 ABS와 PVC 그리고 아크릴 등의 스프레드 상승으로 화학 사업 전체 영역의 이익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라는 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전자 소재의 영업이익은 1,777억 원으로 2017년보다 41% 정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리기판의 감가상각비 축소와 OLED 소재 그리고 양극 활물질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수처리 사업 손익 개선 등으로 정보전자 소재의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지 사업의 2018년 영업이익은 전기차 라인업 확대로 인해서 48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7년보다 개선된 수치입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사업 부문별 외형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주가 밸류에이션과 목표 주가, 투자 의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롯데케미칼 대비 너무 높다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현 주가 기준 두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는 12조 원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요. KB증권에 따르면 이는 합리적인 차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LG화학의 화학 사업이 롯데케미칼과 달리 2018년도 증액이 예상이 되고 있으며 2020년도 매출액이 7조 4천억 원 그리고 외형 성장률 20%를 고려해봤을 때 전지 사업 가치는 7에서 8조 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LG화학에 대해서 따라서 오늘 투자 의견은 매수와 목표 주가는 50만 원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분산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화학 사업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이 부진 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고부가 제품 판매를 통한 정보전자 소재의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ESS 수요 증가와 전기차 라인업의 확대를 통해서 전지 사업 매출액의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LG화학 동종업계 대비 밸류에이션은 좀 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흐름은 또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현재 주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유화학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LG화학 역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61% 정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0원 상승한 41만 1,0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LG화학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한진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3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매출액은 4,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9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의 경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출액과 달리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사업 부문별로 영업이익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역 부문이 86억 원, 그리고 택배 부문이 38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 추정치와 가장 큰 차이를 사업 부문은 하역이라고 합니다. 부산 신항만에서 고객사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서 3분기 컨테이너 처리 물량이 2분기보다 약 12%가 감소한 62만 2천 TU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추석 상여금이 약 10억 원가량 비용으로 발생하면서 65억 원 정도 영업이익 달성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택배 사업의 경우 처리 물량이 전년 동기보다 25% 증가하면서 고정비 절감을 이끌어냈다는 의미는 있지만 택배 단가가 5% 가까이 하락하면서 60억 원 수준의 이익 감소가 발생했던 점이 실적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과 함께 사업 부문별 자세한 실적치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4분기 영업이익과 목표 주가 투자 의견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한진 4분기 영업이익은 135억 원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11월부터 처리 능력이 확대되는 인천 신항에서의 초기 가동 비용 발생과 그리고 택배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단가 하락 리스크가 이 리스크를 반영해 봤을 때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178억 원에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인천 신항 초기 비용 이슈는 2018년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2019년부터는 2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 이익 추정치 변경을 반영해서 이 목표 주가를 기존 35,000원에서 33,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택배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물량 증가가 가능할 전망이고 2018년도 4분기까지 지속적인 영업이익 증가 모멘텀 발생이 예상이 되면서 이 PBR 0.4배 그리고 PER 5.1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분명 매력도가 높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그래도 매수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본 한진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한진 종목 오늘 오전장 출발 구간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0.18% 정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50원 상승한 27,6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한진 종목 현재가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부진한 업황을 반영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3분기 실적에 관한 리뷰부터 한번 진행해 주시죠. 네, 먼저 3분기 연결 기준의 실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년 전보다 약 13% 가까이 하락하면서 3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78% 가까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4억 8천만 원으로 비수기와 사드 영향을 반영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 사업의 내수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5% 가까이 감소했는데 홈쇼핑과 온라인향 매출이 다소 견고했지만 로드샵 매출이 영향을 줌에 따라서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매출액은 올해 2분기 주요 고객사들의 물량이 선반영된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가까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 감소로 고정비 비중이 상승하고 인원 증가에 따른 비용과 연구소 이전 관련 일회성 비용 등으로 인해서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연구개발을 중시하는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영 방침으로 인해서 R&D 인력 투자가 선행되면서 인원수가 연초 대비 약 10%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3분기에 부진한 업황을 반영하면서 실적이 다소 주춤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는 이야기부터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업의 실적은 대체로 양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중국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5%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고 양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형 브랜드 업체와 전문점 채널 위주의 수주가 일어나고 있으며 온라인 채널 고객사도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절강성 신규 공장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올해 11월 초 이 건설 계약이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는 하반기 완공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018년도 예상 실적 기준 EPS에 더해서 동종업계 평균 대비 20% 할인을 한 멀티플 24배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사드 이슈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라서 내수 부문의 점진적인 업황 회복이 예상이 되고 중국 성장도 양호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게 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84,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코스메카 코리아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네, 최근 4거래일 동안 하락세 이어왔던 코스메카 코리아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오전 구간 출발 구간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0.65% 정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원가량 반등하면서 62,4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세 번째 코스메카 코리아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투자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CJ CGV 종목이 집히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나빠질 것이 더 없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3분기 또 실적 부진 이야기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최근 올해 3분기까지 계속해서 국내 사업의 수익성이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 부진 요인으로 오늘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화 흥행 부진에 따른 상영 매출의 감소, 그리고 두 번째로는 CGV 용산 아이파크몰 리뉴얼에 따라서 일시적인 관객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존 사이트보다 수익성이 낮은 신규 사이트들의 오픈이 지속되면서 국내 사업의 수익성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에 용산 아이파크몰의 리뉴얼로 인한 일회성 비용 40억 원이 포함되면서 영업 적자가 90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2018년은 기저효과가 명백한 시기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또한 추석 효과와 지난해 연말에 국정농단에 의한 관람객 수 저조에 대한 기저효과로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5%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3분기 매출액과 함께 국내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중국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목표 주가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중국 내 시장 점유율 하락 요인 같은 경우에는 역대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던 전랑2의 관람객이 이 소규모 영화관까지 분산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오픈이 지연된 사이트까지 오픈이 되면서 점유율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말까지 8개 신규 사이트를 오픈해서 약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2020년도까지는 약 200여 개 사이트를 확보할 경우 시장 점유율은 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회사를 순차적으로 상장시키는 계획을 또한 가지고 있는데 2018년도에 상장될 베트남 법인의 예상 시가총액은 3,938억 원으로 산정이 된다고 하고요. 이 자회사의 상장은 기업 가치 상승을 다시 한번 또 견인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는 CJ CGV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 산정 시점을 2018년도로 변경을 하면서 기존의 86,000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이번에는 102,000원으로 높여서 또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살펴본 CJ CGV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짚어봐 주시죠. CJ CGV 종목 현재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1.08% 정도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800원 상승한 75,1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CJ CGV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4가지 종목 내용들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 유방암 바이옴시밀러 유럽 판매 허가 승인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77% 오른 40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항암 바이옴시밀러 온투루잔트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최종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온투루잔트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첫 번째 항암 항체 치료제로 이번 승인은 지난 9월 유럽의약품청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이 긍정 의견을 받은 후에 2개월 만에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셀트리온이 오정장부터 강보합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9시 40분 구간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37% 내린 21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세입니다. 외인의 경우 메릴린치가 3,450원 순매수주에 있습니다. 지난 17일 주가가 22만 2,1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 티슈진입니다. 티슈진이 약보합세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짚어보시죠. 네, 오늘 세 번째 종목 티슈진 주가 흐름입니다. 오늘 오전장 1.66% 내린 5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일 16일 종가 기준으로 6만 원을 탈환한 뒤에 6만 원 선을 지지할지는 주목되고 있습니다. 티슈진의 퇴행성 관절염 세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경우 글로벌 신약으로 변신하면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보사는 지난 7월 국내 시판 허가를 획득했고 11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시판허가 취득하면서 이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국내 임상 성공 가능성도 높다는 게 증권사의 분석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최근에 자화전자가 내년 카메라 시장 변화 수혜에 따른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세가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자화전자 3.68% 오른 25,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3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 1,419억 원, 영업이익은 158억 5천만 원으로 2분기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호실적을 거뒀다며 국내 전략 거래선에 스마트폰이 듀얼 카메라를 채택했고 손떨림 정보 부품 수량이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실적이 지난 2013년 기록한 최고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국내 전략 거래선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듀얼 카메라 채택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일부 보급형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는 자동 초점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 자세하게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나라 KIC입니다. 전주 대비 26.14% 오름세 이어가면서 11,100원에 현재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3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암리스입니다. 22.16% 오른 3,3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원셀론텍 2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면서 길게 오전장부터 양봉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8.89% 오른 3,000원에 현재가 거래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체시스입니다. 7.76% 오른 1,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화전기입니다. 7.11% 오른 12,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하락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신풍제약 우선주입니다. 전주 대비 5.17% 내린 5,5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29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성통상입니다. 현재가 1,22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4.67%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사마콘덴서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6% 내린 35,800원에 거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주 대비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1,40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일양약품 우선주입니다. 3.01% 내린 27,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온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89% 내린 3만원 초반대 현재가 거래 중에 있고요. 전주 대비 85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 KCS입니다. 13.62% 오른 4,170원에 거래 준비 중에 있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재미니투자입니다. 11.71% 오른 849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양봉 길게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메디프론 전주 대비 12.39% 오름세 이어가고요. 현재가는 6,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목은 지엔코입니다. 일주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12.13% 오름세 이어가면서 3,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마시스입니다. 12.27% 오른 2,42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에너토크입니다. 10.16% 오른 9,000원에 현재가 거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골든센츄리입니다. 6.79% 내린 3,36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M코어입니다. 6.60% 내린 현재가 14,15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페스 신소재 4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 켜면서 5.79% 내린 1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JK입니다. 6.12% 내린 813원에 현재가 거래 중에 있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직마이크로입니다. 5.60% 내린 1,0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같은 경우에는 65원가량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EWK입니다. 4.83% 내린 7,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스입니다. 4.50% 내린 27,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 켜면서 24,400원에 현재가 거래 중에 있습니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시장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유안타증권 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원화 가치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전해주시죠. 최근 원달러 환율에 빠른 강세가 나타나면서 반사적으로 환율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국 통화 강세는 일반적으로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지만 최근에 주요 통화들의 움직임과 비교해 봤을 때 단연 우리 시장에서 원화 강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기대감을 잠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기존 지지대로 여겨지던 1,110원 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17일 장중에는 1,093원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단기 고점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9월 종가를 기준으로 원화 가치는 35거래일 동안 4.2%나 절상됐습니다. 같은 기간 MSCI 신흥국 통화 인덱스와 비교해보면 신흥국 통화 인덱스는 0.3% 정도 절상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길게 본다면 현재 단기적인 원화의 강세 속도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리포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화를 포함한 비달러 통화의 상승 흐름은 2016년 초 이후에 형성됐는데 그동안 누적 변화율을 기준으로 본다면 원화는 인덱스 대비로 절상폭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드 이슈와 미국의 보복 우려 그리고 북한 리스크 등 다양한 원화 약세 요인들이 등장하면서 충분한 가치 회복을 방해했던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최근 빠른 원화의 강세는 개선되는 펀더멘털 상황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했던 부정적인 요인들의 희석과 함께 캐나다 통화 스와프 등의 긍정적인 뉴스의 등장으로 자극된 정상화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리포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원화 강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리포트에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이어지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펀더멘털 개선을 기반으로 한 원화 강세라면 나쁠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특히 환율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으며 이 증시도 마찬가지로 원화가 강세 쪽으로 움직일 때 긍정적인 퍼포먼스로 움직일 가능성 또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 시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화가 강세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인 이 구매력 제고에 따른 내수 부양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이 내수를 기반으로 한 소득주 성장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내수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더해서 이 환율 여건도 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면 다소 비관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던 국내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제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한타증권은 원화가 가파른 강세 기조를 이어간다기보다는 달러 약세와 그리고 신흥국 통화의 가치 회복 기조에 맞춰서 점진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 평균 환율 수준은 1,075원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환율 수준이 수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오히려 내수 부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환율 강세 구간에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이며 그 자체로 내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유통업종에 대해서도 특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1,095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원달러 환율 흐름도 꼼꼼하게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